안녕하세요. 글로벌 ICT 연구소 권호천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빅 인사이트와 빅 브라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흥미롭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빅 인사이트, 빅 브라더. 얼핏 들으면 무슨 브라더들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2013년 하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안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2013년은 전 세계 빅데이터 원년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2013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원년은 2013년. 그리고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데이터 기반의 경영과 데이터 자체의 수익화에 대해서 눈을 번쩍 뜬 그 가능성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이를 추진한 그 시대가 바로 2013년입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확산하는 것에 주된 영향을 미친 요인들 뭘까요?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확산의 주요 요인, 커넥티드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1등 공신이죠. 이게 데이터 이용을 급증시킨 1등 공신이 바로 커넥티드 디바이스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커넥티드 디바이스, 이거는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아서 커넥티드 디바이스다. 왜 커넥티드 디바이스일까요? 모바일 인터넷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커넥티드 디바이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커넥티드 디바이스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디바이스 이용과 관계없이 데이터의 이용 또한 급증한 것이 굉장히 주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빅데이터 조정 기술이 발달을 했다는 것. 로그 데이터, SNS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GPS, 그다음에 센서 이런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이 데이터들의 활용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도 발전하게 되고 일반 기업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매 이력 데이터, 그다음에 로그 분석 결과 데이터, 그리고 그 외에 SNS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소셜 데이터와 디바이스 안에 탑재된 GPS, 그리고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디바이스 안에 탑재된 GPS나 센서 데이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그래요. 이거는 특별한 그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데이터화돼서 수치화돼서 들어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각자 따로 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개를 결합시켜서 분석을 돌리면 위치 데이터, GPS 데이터,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어디에 가고 사진을 어디서 찍고 어떤 배경을 찍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과 결합을 시켜서 어떤 특정한 연령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성별의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어디에 가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이런 소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소비를 하면서 그 소비자가 어떤 자기의 생각을 소셜 네트워크에 적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세 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려고 해. 그랬을 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요 시기에는 이 지역과 연관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일 경우에는 이 타겟층을 대상으로 해야겠구나. 이 연령대 타겟을 대상으로 해야겠구나. 아니면 이 성별의 타겟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연령대의 이 성별의 타겟과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면 대박이 나겠구나. 이런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빅데이터가 확산된 요인. 세 번째는 뭐냐면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졌고 그 가능성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논의되기 시작한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M2M이라고 얘기합니다. 머신 투 머신. 그러니까 사물 통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사물 인터넷, IoT라고 얘기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IoT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등과 관련된 기술이 시장 확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방대한 빅 센서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모바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센서 디바이스가 수십억 개입니다. 빅데이터 센서, 빅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유통기업이다 그러면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빅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유통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불가능했죠.
소비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떤 지역에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센서 기술이 발달하고 모바일 인터넷과 연동이 되면서 다 커넥티드 돼버리니까 이걸 너무 쉽게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어떤 제품을 수출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서 컨테이너 배에다 실어서 옮기겠죠. 근데 물건 하나하나 아니면 박스 하나 아니면 컨테이너 하나에 센서를 달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컨테이너에 실어서 수출한 내 제품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거는 유선상으로 그 배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 그 배 지금 어딨니? 그러면 그 배에서 연락을 하겠죠. 아, 여기 지금 우리 어디쯤 지나가고 있어. 대서양을 지나가고 있어. 대서양 어디쯤 중간 정도 지나가고 있어.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연락을 안 해도 돼요. 왜? 거기다가 M2M이나 IoT나 이런 센서를 달면 내가 여기 앉아서 그냥 컴퓨터로 지금 내가 수출한 제품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구나. 정확한 GPS를 통해서 지금 어디 있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부두에 도착해서 물건을 내리면 그 물건이 이동하는 경로까지도 한눈에 다 알아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이 생겼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면서 빅데이터가 완전히 발에다가 모터를 단 것처럼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 사업 모델하고 빅인사이트의 관계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 등의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빅인사이트 관점에서 봤을 때 빅데이터의 다양한 사업 모델 중심에 빅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편익은 뭘까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글로벌 ICT 기업들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것과 통신산업, 금융산업 등 일부 산업 영역에 속한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빅인사이트에 기반해서 기존의 서비스들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빅인사이트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빅인사이트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가 활용성이 증가를 하고 기술이 발달을 하고 시장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단점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빅브라더 이슈예요. 퍼스널 빅데이터 활용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이걸 우리가 빅데이터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빅데이터가 등장하는 배경에서 퍼스널 빅데이터의 효용성과 가치가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퍼스널 빅데이터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빅브라더의 이슈입니다. 빅브라더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빅브라더의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일까요? 빅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의 디지털 행적을 서치를 하겠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행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이걸 하다 보니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업이나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로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빅브라더의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트위터, 지금 X로 바뀌었지만 이런 것들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거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 다국적 기업이라고 운영되고 있는 거대한 글로벌한 그런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 거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제한되어야 할 개인 정보까지 수집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구글과 네이버와 카톡에 접속을 하고 거기서 무언가 정보를 주고받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무료 아닙니다. 절대로. 엄청난 비용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제공한 여러분의 정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퍼스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고 다른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고
그 퍼스널 데이터를 자기들의 비즈니스 광고 사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해킹을 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를 해킹을 했어요. 아니면 뭐 일반 기업들, 은행이나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뭐 이런 데, 아니면 쇼핑몰 이런 데를 해킹을 했어요. 거기서 해커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왜 해킹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정보,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빼가기 위해서 해킹을 한 거야. 왜 그러면 걔들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빼갈까요? 그게 돈이 되니까 빼가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의 정보를 갖다가 팔아서 다른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퍼스널 빅데이터가 개인정보까지 수집되는 그 단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빅브라더 이슈에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보안 문제예요. 보안 문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중에 80% 이상이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보관 중이에요. 80% 이상일 겁니다. 실제로 정보 보호가 되는 데이터는 50%에 불과해요.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안 체계가 갖추어진 정보는 전체에서 아무리 크게 잡아도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커가 보안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정보를 싹 다 가져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그 정보는 또 다른 비즈니스에 활용이 되겠죠. 정상적인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훔친 데이터들은 주로 어디다 쓰이느냐? 피싱이나 파밍 아니면 전화로 하는 스미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스팸용 정보를 팔아먹는 악덕 사업자들에게 팔려 나가게 된다는 거죠. 저도 뭐 요즘 보면 전화에 주식 무슨 방 또 무슨 방 이러면서 막 들어와요. 볼 때마다 차단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접속했던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톡이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 정보가 새면서 내 개인정보가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새면서 그런 것들을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그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의 문제 또 빅브라더 이슈 중에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빅브라더 이슈까지 빅인사이트 빅브라더 이슈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